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질환소개 영상 사회를 맡은 저는 흉부외과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정용갑 선생님을 모시고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의료원 정형외과 조용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시리고 무릎이 쑤시는 등 많은 분들이 관절염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관절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가장 흔한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 질환 자체가 어려운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일차성 관절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년기의 퇴행성 관절염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대부분 특별한 원인이 없이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 현상이 생기는 거지만 이런 나이라든지 성별, 유전적인 요인,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2차성 관절염 혹은 속발성 관절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2차성 관절염의 대부분은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젊은 나이에 어떤 스포츠 활동이나 야외 활동 그리고 근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 이런 외상성 관절염의 특성상 어떤 노령층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보다 보다 조기에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정도도 훨씬 심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염증성 관절염 이런 것들도 2차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절염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아프지 않던 무릎이 갑자기 아프게 되거나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동작들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 관절염의 이제 진행 정도를 체크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건데요. 뭐 계단 보행이라든지 앉았다 일어나서 쭈그렸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할 때 무릎에 체중 부하가 생기면서 생기는 통증들이 주로를 이루게 되겠고요. 증상이 좀 진행되면서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가 평지 보행 시에도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초기에는 치료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경미한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증상이 더 심화되고 무릎에 어떤 변형이 시작되는 옷자형 변형이라든지 관절 마모가 심해지게 되면 무릎이 이제 부어오르고 활동 후에는 벌겋게 좀 달아오르는 듯한 이런 열감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변형이 시작되면 불안정성이 또 무릎에 생기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무릎이 흔들거려서 환자분들이 어떤 마찰음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호소하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돼 있다면 치료는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완치된다는 의미는 어떤 노화 과정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완치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주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어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계별 모든 치료가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대개 퇴행성 관절염이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연골주사 같은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을 경감시키실 수가 있고요. 관절염이 아직 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 연골판 파열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연골판을 절제해 줌으로써 그 자극되는 물리적 자극을 줄여서 증상 완화와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제 병이 진행되게 되면 무릎뼈 자체의 연골 마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연골 재생 치료를 더불어서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의 이제 연골 재생 치료에는 이제 고식적인 방법으로 미세 골절 천공술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을 좀 뚫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요즘 이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이 연골 재생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관절염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중에서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고 환자의 일상생활에 너무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고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7, 80대 노년 인구에서 가장 흔하게 하게 되는데요. 대개 약물 치료나 기타의 다른 치료로 더 이상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있을 경우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인공관절로 관절을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이런 인공관절 수술 괜찮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대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게 되고 환자 스스로도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인공관절 이런 어감에서 나오는 거는 관절의 모든 것을 다 교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인공관절 수술의 주된 목표는 관절염이 심한 부분만의 뼈를 좀 일부 제거하고 그 뼈에 원래 자기 모양의 인공 모양의 관절을 끼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보다 이제 노후에 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으로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절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 만큼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의 예방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 우리가 노화 과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릎에 하중이 가지 않는 그런 동작 위주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침대 생활이라든지 의자 생활을 통해서 쭈그리고 앉기 이런 동작을 줄이는 것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걷기라든지 실내 자전거 이런 운동들이 좋고요. 수영, 자유형, 배영과 같은 영법 두 가지 영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좀 힘든 경우에는 아쿠아로빅 같은 그런 운동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관절염으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어느 순간 자기한테 증상이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인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상이 발현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평소에 좀 유의하시고 어떤 진료를 통해서 자신의 관절염의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기 관절염의 특징은 그 증상이 심하고 관절염의 정도도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자기에 맞는 치료 방법이나 예방 방법을 선택하셔서 잘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정용갑 선생님을 모시고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성남시 의료원은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게끔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